내 이름은 카자마 하루토, 28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식품 가공 회사에는 기숙사가 있다. 그곳에는 엄청나게 예쁜 24살의 접수원도 살고 있는데, 안나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 그런데 전 이만 실례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안나씨는 굉장한 미인이지만 사교적이진 않다. 고고한 척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들을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버릴 건 다 버렸네. 안나 씨의 본명은 안나 화이트. 일본인과 영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은발머리가 특징적이다. 한동안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언어 실력은 뛰어나다고 하는데 왜 하필 이런 중소기업에 온 걸까?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쌓인 게 있다면 저한테 푸세요. 네? 터무니없는 말을 꺼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걸까? 그 이유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우리 회사는 식품 가공 회사라고 설명했다만 내가 일하고 있는 부서는 영업부다. 주된 업무는 거래처에 상품을 제안하거나 판매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납기 일정에 쫓기고 클레임에 대응하느라 바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시장이 커지면서 직접적인 상담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곳에 입사했기에 현재까지 거의 10년째 일하고 있는 중견 사원이다. 학력은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되지만 체력과 웃는 얼굴만큼은 자신 있다. 카자마 씨의 조언 덕분에 처음으로 계약을 따냈어요. 잘 됐네. 축하해. 감사합니다. 카자마 씨, 슈퍼 카눈에서 온 전화인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당겨받을게요. 자료 작성 및 스케줄 조정 등도 포함해서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다. 그래도 거래처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다. 그런 일은 거의 드물지만. 그나저나 안나씨 오늘도 담담하게 일하고 있네. 접수원으로 일하는데 부침성이 없다는 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 우리처럼 규모가 작은 회사에는 외부인이 빈번하게 드나들지 않는다. 대부분 전화나 메일 등으로 일을 처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사장님께서 대응하신다. 그렇기에 부침성이 없어도 일은 할 수 있다만 사장님께서도 그녀를 다소 신경 쓰고 계신 모양이었다. 전반적으로 일도 잘하고 해외 기업이랑 거래할 때는 안나 씨가 있어서 좋긴 한데 역시 사장님께서도 신경 쓰이세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한테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안나 씨는 어쩌다 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신 거예요?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는 게 좋았다나? 이전 회사에서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뒀다고 하던데.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은 능력 있고 일도 잘하잖아. 우리도 안나 씨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밝게 웃으면서 대해주자고. 네. 우리 회사의 가장 좋은 점은 사장님의 인품인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우리 회사의 기숙사는 꽤나 쾌적하다. 월세도 저렴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숙사 식당에서 밥이 나오는데 점심은 희망자에 한해서 도시락도 싸준다. 나 같은 독신에게는 정말이지 감사한 환경이다. 그런데 이 기숙사에는 여자도 한 명 살고 있는데 안나씨, 여긴 대부분 남자들만 지내는 곳인데 안 불편하신가? 듣자 하니 안나씨는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까지 일본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 아버지가 계신 본가인 영국으로 갔다가 대학생이 된 이후로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한 번은 대기업에 취직했었지만 곧 그만두고 지금 이 회사로 이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경력에 대해 그다지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듯했다. 참 신기한 사람이란 말이야. 수수께끼가 많다거나 할까? 신비주의자 같은 느낌? 어느새 그녀가 입사한 지도 반년. 나는 언제부터인가 안나씨의 존재가 신경 쓰였다. 그것은 이성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순수한 호기심에 가까웠다. 그리고 안나씨가 입사한 날로부터 반년이 지났을 무렵 사건이 터졌다. 그날 저녁 불현듯 안나씨가 내 방을 찾아온 것이다. 쉬고 계셨을 텐데 죄송해요. 안나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호수를 잘못 본 건지 카자마 씨 앞으로 온 우편물이 저한테 와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굳이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어서. 왜 카자마 씨가 사과를 하세요? 이건 집배원분의 실수잖아요. 아니 그렇긴 하지만. 왜 그러세요?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방안이 보여서.
남자분 혼자 사는 방 치고는 되게 깔끔한 것 같아서요. 아, 마침 좀 전에 정리를 끝낸 참이었어요. 이왕 오신 거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실래요? 네, 아, 분명 거절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거기 의자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실례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먼저 물어본 거긴 하지만 솔직히 놀랐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녀와 편한 사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조금이라도 친해진다면 그녀도 웃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왜 그러세요? 이게 말로만 듣던 그 휴지인가요? 나는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그녀는 무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실례했습니다. 네? 안나씨 왜 그러세요? 돌연 안나씨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대로 내 방을 뛰쳐나갔다. 기껏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이 당시에 나는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그녀의 태도는 명백히 이상해졌다. 안녕하세요 안나씨. 안녕하세요. 어라? 왜 눈을 피하시는 거지? 전에도 달갑게 인사하진 않았지만 눈은 마주쳤었는데. 안나씨의 태도가 어색하다. 왠지 모르게 나를 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일을 할 때 지장이 생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내가 먼저 말을 걸어도 불편해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대체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지? 그로부터 며칠 후 아무래도 나에 대한 소문이 회사에 퍼지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뭐? 가자마가? 그게 사실이야? 글쎄요, 아직까지는 소문이지만. 카자마 씨? 가자마 씨가 그만두면 곤란한데. 영업부는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나 씨?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게 혹시나 사무적인 준비가 필요한 일이라면 미리 대체 방안을 생각해둘까 싶어서요. 소문이긴 하지만 카자마 씨가 곧 그만두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소문이 도는 거죠? 왜냐하면 기숙사에 있는 짐을 다 정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구까지 버려버렸다나? 가구, 그러고 보니 방이 깨끗하긴 했는데. 후배가 이유를 물어도 대충 얼버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어디 먼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게 아닐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요, 안나 씨. 근데 정말 카자마 씨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빈자리를 메우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거래처와의 신뢰도도 두터우니까. 그가 그만두지 않도록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다만. 만약 그분이 그만둔다고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연봉이라든지 일에 대한 보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영업부는 일이 워낙 힘드니까 스트레스가 쌓인 걸지도 몰라. 스트레스가 쌓였다? 설마 그 휴지들? 아무래도 안나 씨는 그때 어떠한 오해를 한 모양이다. 동료와 사장님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알 수 없는 깨달음을 얻은 듯 했다는데, 참고로 내가 사용한 휴지의 용도는 이러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진짜 괴롭다. 휴지 더 사다 놔야겠네. 그날 밤 안나 씨가 갑자기 내 방에 찾아왔다. 안나 씨? 어쩐 일이세요? 카자마 씨,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혹시 회사를 그만두실 거예요? 네? 그건 왜... 방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사갈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 웃으면서 둘러대시는 거예요? 그게 말하기 좀 애매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그래요? 근데 어째 수상하네요. 그건 그렇고 많이 쌓여 있으시죠? 네? 쌓여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게 심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게 심해진다고? 밖으로 표출? 콧물을 말하는 건가?
아니요. 이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이에요. 회사에 의한 알레르기인 건가요? 아니요, 기숙사에 살아서 그런 건데요. 확실히 이곳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보이죠. 제 알레르기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저한테 푸세요. 네? 이젠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안나 씨한테 풀라고? 설마 휴지 대신에 자기 옷에 코를 풀라는 뜻인가? 그러더니 안나 씨는 어째서인지 내 연락처를 달라고 했고 나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저기, 이 일은 꼭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요.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그럼 준비가 끝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네? 안나 씨가 돌아간 후 나는 그녀에 대해 생각했다. 나를 걱정해 준 건가? 아무래도 회사에는 내가 이사를 간다, 퇴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나를 안나 씨가 말리려고 하는 건가? 근데 어째서 그 사람이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안나 씨로부터 문자가 왔다. 안나 씨가 보낸 거네. 뭐지? 문자의 내용은 반드시 비밀로 해주세요였다. 내가 그 문자를 확인하고 나자 그녀는 이어서 사진을 보냈는데 두 눈을 의심하게 되는 사진이었다. 안나 씨가 한 손으로는 눈가를 가리고 셔츠에 단추를 2개 이상 푼 사진. 위에서부터 찍은 앵글로 심지어 위아래 모두 맞춰 입은 그러한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연달아서 사진이 올라왔는데 대학생 무렵에 찍은 것일까? 그녀가 수영복을 입은 사진과 유카타 등을 입은 사진 등이 차례차례... 안나씨, 왜 이런 걸... 쌓였다고 한 게 그런 뜻이었나? 왜 부탁하지도 않은 이런 서비스를 주는 거지? 그럼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나씨! 이런 걸 받았는데 잠이 올 리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던 나는 결국 다음날 아침까지 한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그 다음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하자 안나씨가 접수처에 있었다. 그녀는 볼이 발그레해진 채 나에게서 시선을 살짝 피했다. 안녕하세요. 안나씨, 잠깐 저 좀 볼래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점심시간에 하는 걸로 해요. 점심시간, 나는 안나씨를 데리고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다. 바로 본론부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제 보낸 그 사진... 잘 쓰셨어요? 못 썼죠. 소름 끼치게 그런 걸 어떻게 써요. 그래요? 그나저나 왜 그런 사진을 보낸 거예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쌓여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야 당연히 스트레스는 있죠. 그치만 동료의 그러한 사진을 보고 풀 정도면 차라리 인터넷에서 다른 걸 찾겠어요. 그래요. 저는 쓸만한 사람이 못 되었나 보네요. 아니요, 사진 자체는 최고의 이 아니라 왜 갑자기 그런 사진을 보낸 거예요? 제가 안나씨 아버지는 아니지만 약간 걱정됐다고요. 카즈마 씨를 말리기 위해서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안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퇴사하기 직전까지 숨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아니, 전 이직도 뭣도 안 해요. 그럼 대체 그 사진은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신 거라면 그 많은 양의 휴지 쓰레기도 납득이 간다 싶어서. 그렇다면 아예 제 사진을 보고 욕구를 푸시면 어떨까. 아니요. 애초에 그건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쓴 휴지였어요. 그럼 결국 안나 씨의 오해 때문에 저를 회사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였군요. 아무리 카자반 씨와 같은 회사의 주요 인력을 붙잡기 위해서였다지만 정말 죄송해요. 아니요, 이제 괜찮지만 그렇게까지 회사에 몸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궁금하네요. 저는요, 제 자신을 전부 바치고 싶을 정도로 이 회사가 좋아요. 네? 지금까지는 누구도 저를 받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더니 안나 씨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하여 가볍게 이야기해 주었다. 안나 씨는 아버지의 일 때문에 전학을 가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그런데다가 은발머리가 유독 눈에 띄어서 좀처럼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외국인이라고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더나.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일본인데 일본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중학생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가 본가에 있는 영국으로 전학을 갔다. 하지만 서툰 영어 실력과 일본인에 가까운 외모, 영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그녀는 일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근데 왜 대학은 일본으로 온 거예요? 아무래도 나고 자란 곳에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때도 저는 이미 지금처럼 차가운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외로움을 많이 타서 졸업하자마자 입사한 회사에서도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말았어요. 어딘가 멀리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기숙사가 뚫린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분명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너무 좋은 분들이시고 저한테 대단하다고 해주셔서 기뻤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웃는 얼굴로 대할 수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누구 한 명과는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에 항상 저한테 다정하게 웃어주시는 카자마 씨의 방을 찾아갔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우편물을 가져다 주셨을 때 제 방으로 들어온 거였군요. 그런데 쓰레기통에 산처럼 쌓인 휴지들이... 저기, 그런 말 하지 말아줄래요? 무슨 뜻인지 알고 나니까 진짜 창피하거든요. 그렇게 나는 안나 씨의 사정과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여준 곳, 그곳이 바로 우리 회사였다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어쩔 수 없었겠네요. 카자마 씨는 정말 안 그만두실 거예요? 네, 그만두면 백수가 되니까요. 스카우트 제의는요? 없어 그런 거. 그럼 왜 방 안에 있는 짐을 정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건 이사 가시는 거예요? 안나 씨가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저도 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 주 주말 토요일, 나는 안나 씨를 데리고 어떠한 장소로 향했다. 저 여기 알아요. 최근에 막 새로 지어진 집이죠. 네, 저희 집이에요. 네? 카자마 씨 집이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숨겼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집을 샀어요. 네? 그럼 결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혼자 사는 몸이긴 하지만 자가에서 살고 싶었어요. 제 비염의 원인은 기숙사 환경 때문인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비염 때문에 집을 사신 거예요? 아니요, 설마요. 이 근방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예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머지않아 여기로 이사 올 거예요. 그리고 분양 사이트에서 귀여운 친구를 받았는데 보실래요? 아니, 이건 제 야한 사진들이잖아요. 아, 죄송해요. 잘못 눌렀네요. 심지어 저장해놨어요? 그치만 안나 씨가 쓰라고 준 거잖아요. 뭐예요? 장난이라고 해도 너무해요. 그러한 농담을 끝내고 나는 그녀에게 새로 맞이할 가족을 보여주었다. 귀여운 고양이네요. 그쵸? 첫눈에 보자마자 딱 얘다 싶었어요. 그나저나 안나 씨의 웃는 얼굴 너무 예쁘잖아. 언제부터 키우실 생각이에요? 이사는 다음 주에 할 예정이니까 2주 뒤에나 데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겠네요. 이사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요? 가구도 새로 사고 있고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네? 정말요? 그럼요. 대신에 조건이라고나 할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이요? 나중에 이 고양이를 만나러 와도 될까요? 아, 네. 그건 상관없어요. 다행이다. 그럼 바로 오늘부터 도와드릴게요, 카즈마 씨. 아무래도 나는 안나 씨의 미소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모양이다. 이제부터는 회사에서도 인기가 더 많아지겠지? 축하하네, 가자마. 사장님, 이렇게 많이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새 집도 장만했겠다. 맘껏 쓰도록 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가자마, 안나 씨랑은 요즘 어떤가?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뗄 필요 없어. 기숙사에서 지낼 때부터 자네 방에 드나들었다면서. 안나 씨도 자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둘이 잘해보지 그래? 사장님, 오해해요. 쑥스러워하긴. 나는 자네랑 안나 씨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네. 그런 거로 이사를 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안나 씨, 잠깐 저 좀 볼래요? 네? 왜요? 갑자기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안나 씨만 괜찮으시다면 저랑 사귀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요? 정말 기뻐요. 그리하여 나는 자가와 고양이뿐 아니라
멋진 여자친구까지 손에 넣었다. 참고로 우리 집에서 키우기 시작한 고양이는 그녀를 닮은 먼치킨이었다.